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바라비콥스키의 황제 마을을 산책하는 에카제리나 2세와 푸시킨의 대위의 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바라비콥스키는 로코토프, 레비츠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초상화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비콥스키는 이전 화가들과는 달리 에카제리나 여제를 관례복이나 예복을 입은 모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아직 여명이 짙은 시각에 보르조이 애완견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산책길에 오른 에까지리나 여제의 편안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춘겸답게 주인의 곁에 붙어 그녀를 향하고 있는 털없는 매끈한 개는 흰 빛깔입니다. 이른 아침에 찬바람이라도 막아버리는 듯 푸른색의 평상복 외투를 두툼하게 입은 에까지리나 여제의 은빛 모자와 목 레이스, 소매 빛깔은 강아지의 흰 빛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죠. 에카제리나 여제는 무심한 듯 여유롭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작고 섬세한 손이 체스만스카야 꼴로냐, 즉 체스맨스카야 기념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날리에 의해 건축된 체스맨스카야 기념주는 러시아와 터키 전쟁 중에 있었던 해상에서의 러시아군의 대승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전쟁은 1768년부터 1774년까지 벌어진 전쟁이죠. 에카제리나 여제의 연인이었던 아르로프 백작이 이 승리를 주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화가가 도리아 양식의 이 기념주를 뒤배경으로 그려놓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은 잠잠하고 평화롭기만 하죠. 이 초상화로 화가는 다음 해인 1795년 예술 아카데미 회원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도 이 작품에 감명을 받아서 푸가초프 반란을 다룬 소설 대위의 딸의 산책 중인 여제의 모습을 삽입하게 됩니다. 여주인공 마리나는 푸가초프 반란군에 가담했다고 오해를 받아 구속된 약혼자 그리뇨프 장교를 구하기 위해 삐츠르부르크로 갑니다. 그리고 황제마을 공원에서 아침에 개와 함께 산책하는 여제를 만나 편지를 전달하죠. 결국 약혼자를 구해내게 됩니다. 대위의 딸에서는 에카제리나 여제에 대해 귀 부위는 하얀 아침 옷을 입고 있었으며 나이트캡을 쓰고 솜이 든 외투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다. 알맞게 살이 찌고 혈색이 좋은 얼굴은 위엄과 침착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파란 눈과 상냥한 웃음이 말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위의 딸은 풋나게 장교 그리뇨프가 눈보라 속에서 우연히 만난 떠돌이였던 푸가초프에게 주었던 토끼털 외투 덕에 반란의 회오리 속에서 목숨을 건진 일화를 비롯해서 그 속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수기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푸시킨은 이 작품에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반란군의 잔인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뾰트르 3세라고 참칭한 푸가초프에게는 인간적인 의리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에까질이나 대제에 대해서는 약혼자를 구하려는 마리나에게 연민을 나타내는 등 인간적인 모습도 그려냅니다. 에까질이나 2세는 남편에 의해 축출되거나 수도원에 감금될 처지에 놓이자 영국 대사 윌리엄에게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이라는 비밀 편지를 썼다고도 하죠. 그런 에까질이나 2세처럼 푸가초프도 그리뇨프 장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전세가 불리해지기라도 하면 놈들은 자기들 목 대신에 내 목을 바칠 것이라고요. 여기서 놈들이란 자신의 부하를 말합니다. 푸가초프도 에까지리나 대제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운명으로 내몰린 인간의 다른 모습일 뿐이죠. 에까지리나 대제는 1729년, 현재는 폴란드이지만 예전에는 프러시아였던 슈테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러시아 왕족 출신으로 장군이자 사령관이었죠. 총명하고 활동적 놀이를 좋아했던 어릴 적 에까지리나 여제는 갈색 머리에 중키의 이지적인 외모였으며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역사와 철학, 문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744년 엘리자베타 여제는 어머니와 함께 소피, 즉 에카제리나 여제를 러시아에 초대했습니다. 황희 계승자이자 육총관이었던 표트르 페트로비치 대공과 결혼시키기 위해서였죠. 15살의 나이로 러시아에 온 소피는 러시아어 역사, 정교, 러시아 전통을 배웠고 러시아를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루터교였던 소피는 1744년 6월 28일에 러시아 정교로 개종한 후 에카제리나 알렉세이브나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표트르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1745년 8월 21일 16살의 eka테리나와 17살이 된 뾰드르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뾰드르는 아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정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eka테리나는 남편 뾰드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야만 했다. 그가 사랑받고 싶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태생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상식을 가진 남편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이후 eka테리나도 살티코프 장교를 시작으로 많은 정부를 거느리게 됩니다. eka테리나 여제를 나타내는 수식어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여성, 계몽주의자, 탁월한 정치가, 철학자, 외교관, 정복자, 컬렉터, 작가 등이죠. eka테리나 여제는 내가 남자였으면 대위도 달기 전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여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죠. 신하들의 도움으로 뾰트르 3세를 축출하게 된 것입니다. 1762년 뾰트르 3세는 교회 영지 오라니엠바움에 머물고 있었는데 eka테리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친위대의 충성서약을 받았음을 알고 왕위를 포기하였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알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죽게 됩니다. eka테리나의 명으로 부검까지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 후 모스크바에서 대관식을 한 후 eka테리나 2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eka테리나 2세는 통치 예술의 첫 번째 법칙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이것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탁월한 정치가였죠. 또한 멍청이한테 듣는 약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성과 상식은 천연두가 아니라서 예방접종할 수 없다라고 한 계몽군주였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할 일이 없고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신여성이었죠. 프랑스 철학자들인 몽테스키에, 볼테르, 디드로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자유주의 사상가이자 그 옹호자였습니다. 그녀는 원로원으로부터 대제, 위대하고 가장 현명한 국모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eka테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질투 많고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고요. 남편에게 매달리는 대신에 자유연애 신봉자처럼 평생 동안 공식적인 정부만 2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eka테리나 여제는 환갑의 나이에도 20대의 애인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eka테리나의 애인이었던 20대 플라톤 주보프는 그 아내가 eka테리나의 장남 파벨과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상류사회의 문란함에 고개가 저어질 정도죠. 그러나 eka테리나 여제는 사람은 바쁠 때만 행복한 법이라고 말했듯이 번역을 하고 수많은 수기와 극제본, 우화시, 동화, 희극, 에세이 등을 저작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프시아카야 프시아치나, 즉 모든 일이라는 잡지의 발행에 참여했던 편집자이기도 했죠. 또한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에르미타슈 박물관의 대부분의 소장품들을 수집한 러시아의 컬렉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터키와의 전쟁과 세 차례에 걸친 폴란드와의 영토 분할로 러시아 영토를 남쪽과 서쪽으로 크게 확대하였던 정복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반기를 든 뿌가초프 농민 반란을 가장 잔혹하게 진압한 절대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eka테리나 2세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eka테리나 대제는 스스로를 제2의 철학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eka테리나 여제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였던 살티코프의 아들이라고 의심을 받았던 파벨, 아르루프 백작의 아들이었던 알렉세이 보브린스키, 폴란드 왕자 스타니슬랍 폴리아토프스키의 딸일 가능성이 있는 안나 페트로브나, 그리고 포점킨의 딸이었던 엘리자베타 포점키나가 있었죠. 이 중에서 파벨은 후에 황위를 계승하지만 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았기에 장자 상속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여자가 황위에 오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eka테리나 2세는 1762년 아르로프 백작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측근들의 권유로 이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고 그리고리 포청킨과는 1775년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혹자는 eka테리나 여제의 정부가 100명을 넘었다고도 하고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말과 수간을 하다가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문란했던 전반적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녀를 스캔들 메이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능력이 뛰어났던 포촌킨을 제외하고는 정부들을 정치에 전혀 개입시키지도 않았죠. 사가들이 아무리 여제를 폄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에카제리나 2세는 러시아 제국사에서 표트르 대제와 함께 단 2명뿐인 대제이고 그녀의 치세 기간은 러시아 제국의 황금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카제리나 여제의 총신이었던 란스키의 초상화입니다. 여제는 1779년 짜르스커의 셀러, 즉 황제 마을에 머물었을 때 23세의 근위병 란스키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하죠. 하지만 란스키는 26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여제는 그가 죽은 지 2년 후에 레비츠키에게 이 초상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에카제리나 여제는 죽을 때까지 이 초상화를 아끼면서 란스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제의 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러시아 역사상 에카제리나 여제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잉태한 황제도 없을 것 같군요. 그림의 제목은 정의의 여신 사원 앞 입법자 에카제리나 여제입니다. 여제의 정의로움을 강조한 그림이죠. 여제는 이렇듯 죽을 때까지 다양한 모습의 초상화들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에카제리나 여제를 중심으로 푸시킨의 대위의 딸도 만나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요.